소설인간혁명 11권 제1장 전기. 묘법이라는 법칙은 영원하고 불멸하다. 그 법을 신수하고 유포하는 창가학회 또한 영원하고 불멸하다. 우리는 열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비에도 주춤거리지 않는다. 우리는 눈보라에도 가슴을 활짝 펴고 가면히 앞으로 나아간다. 존귀한 불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민중의 개가를 위해. 1956년 9월 5일은 늦더위가 한창이었다. 도쿄 시나노마치에 있는 창가학회 본부의 창문이라는 창문은 모두 열려 있었다. 오후에는 기온이 31도를 넘는 찌는 듯한 무더위였다. 도다주세이는 2층 한편에 있는 회장실에서 주름진 셔츠 하나만 입은 거리낌 없는 모습으로 창문을 등지고 앉아 부채질을 하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전국지도 한 장이 놓여 있고 각 현마다 숫자가 써 있었다. 아침부터 도다는 지도 위에 써 있는 각 현별 회원 세대수를 보면서 자신이 세운 75만 세대 절복이라는 서원을 어떻게 성취하고 일본 광선 유포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했다. 오랜 사색 끝에 생각은 거의 정리되었다. 하지만 학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세를 생각해보면 지금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자신의 배후로 육박해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그림자는 바로 1956년 7월에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호별 방문 혐의로 검거된 학회원을 매우 집요하게 추궁한다는 사실이었다. 단순한 형식범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을 빌미로 창가학회 자체를 전국적인 규모로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여러 곳에서 들어왔다. 도다의 마음을 언제나 따라다니던 그 그림자는 날이 갈수록 옅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짙어져만 갔다. 그 배후에는 도대체 무엇이 숨어 있을까? 도다는 광선유포라는 무대에 가볍게 봐 넘길 수 없는 그림자가 어느 틈에 소리 없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국가 권력 어딘가에서 전국에 지시를 내린 것이 틀림없다고 짐작했지만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조정하는지는 짐작하기 어려웠다. 학회가 사회 속에서 힘을 갖게 되고 그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전진을 막으려는 온갖 획책이 있으리라는 점은 어서에 비추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획책들은 광선유포를 막으려는 마의 작용임에 틀림없다. 확실한 점은 어쨌든 마와 싸우려면 싸워야 할 충분한 태세를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도다는 그렇게 하려면 창가학회 조직을 구석구석까지 견고히 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많은 간부가 당혹스러워하던 조좌담회를 굳이 재창하고 강력히 실천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충분한가? 라는 반성이 도다를 아직도 괴롭히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도다가 지금 예감한 일은 지난 7월 9일 새벽, 다시 말해 도쿄와 오사카 두 지방구에서 참의원 선거 개표가 시작되던 날의 미명에 고독과 함께 뜻밖의 느낀 감개 속에서 이미 움트고 있었다. 도다는 그 심정을 시에 담아 이렇게 읊었다. 더욱더 험준한 산에 이르렀구나. 광포의 여정을 각오하고 가라. 이것이 2달이 지난 지금 드디어 뚫기 어려운 현실로 나타났다. 광포의 여정을 각오하고 하라고 경고했지만 도다 자신이 가장 먼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러려면 앞으로는 번거롭고 잡다한 일에서 모두 물러나 드디어 광포의 길을 오직 외골수로 한정된 시간 속에서 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사 당국이 각각의 호별 방문 혐의에 대해 창가학회 조직이나 간부의 동정을 집요하게 힐문하고 있고 그것을 종합한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아주 명백했다. 머지않아 가을이 깊어지면 당국의 추궁도 더욱 격해지고 학회 상층부로 그 대상이 좁혀지리라고 예측되었다.
이때 도다의 우려는 1956년 12월 19일 일본의 유엔 가맹 즈음에 갑작스레 은사가 발령되어 일단 무산된 듯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이듬해 1957년에 이르러 4월에 참의원 선거 오사카 지방구 보궐선거를 계기로 창가학회에 닥쳐온 기분 나쁜 암문이 또다시 확대되면서 이때 도다의 예감은 정확히 적중하게 되었다. 도다 조세이는 지금 단단한 각오로 모든 번잡한 일을 버려둔 채 어려운 조정관을 잡고 침로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이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들어왔다. 노타이 셔츠의 하얀색이 신선했다. 신이치는 희색을 띠면서 책상 앞에 단좌하고 인사를 한 뒤 보고를 시작했다. 보고 내용은 도다가 고문을 맡은 다이토 상공의 계략적인 결산 현황이었다. 숫자는 모두 두드러지게 호전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신이치는 다이토 상공의 영업부장이었다. 도다는 신이치의 보고를 듣자 뜻을 정한 듯 말했다. 이젠 걱정 없구나. 겨우 자립할 수 있게 되었군. 나머지는 모두 여러분에게 맡기겠다. 모두 함께 철저히 하도록 하게. 순간 신이치는 도다의 뜻밖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랫동안 공들인 회사의 기반이 반석같이 되고 실적이 비약적으로 오르자 도다가 물러선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음을 신이치는 알아차렸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다이토 상공은 본래 1950년 늦가을 무렵 도다의 출판 사업과 신용조합의 경영이 궁지에 몰리자 새로운 활로를 열고자 설립한 회사였다. 도다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막대한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에 쫓겨 만든 회사인 만큼 처음부터 힘들게 경영해야 했다. 하지만 남보다 몇 배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 보람이 있어 불과 최근 5년 사이에 부채를 거의 갚을 수 있었다. 경영 상식에 비추어 보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드디어 회사의 실적이 기대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도다가 지금 그 일에서 물러나겠다고 한다. 천성이 사업가인 도다 조세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신이치는 당황했다. 이 기회에 나는 다이토 상공뿐 아니라 모든 영리사업에서 은퇴할까 한다. 이렇게 언제까지나 함께할 수는 없으니 말이네. 그런 적당한 때가 내 인생에도 온 모양이다. 내게는 광선 유포를 위해, 미래를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지. 아직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나의 확고한 결의일세. 도다는 마음속 생각을 절실하게 말했다. 신이치는 도다의 결의가 예사롭지 않음을 금방 깨달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도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도다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자네들은 아직 젊다. 젊을 때에는 여러 가지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그 고생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되살아날 때가 오는 법이다.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든 해야 하네. 하지만 내 나이쯤 되면 싫어도 자신의 인생이 보이게 된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확실하게 보이는 법이다. 시간이 이미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싫을 만큼 잘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한정된 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을 완수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면 어떻게든 자신의 일을 선택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완수해야 할 일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나는 광선유포에 내 모든 것을 바쳤다. 그 길은 만년 앞을 지향하지만 지금 겨우 첫걸음을 막 내디딘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확고한 궤도는 누가 뭐라 해도 나 이외에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없는 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에서는 이번 기회에 모두 물러서자고 결심했다네. 선생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광선유포 총마무리를 위해 몸을 소중히 하시면서 자유롭게 활약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신이치로서는 이 정도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도는 언제든지 하겠네.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을 지휘하지는 않으려 하네. 앞으로 내일에는 그럴 틈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의아해했다. 창가학회의 발전이 그 일이라고 한다면 도다는 추록 이래 오늘까지 그야말로 불석 신명으로 활동해왔고 앞으로도 그 일은 변함없이 계속되리라. 미심쩍어하는 신이치를 앞에 두고 도다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다 내뱉듯이 말했다. 전기이다. 사람의 일생에 몇 번이고 전기가 있듯 창가학회에도 전기가 있다. 이 전기를 어떻게 정확히 포착하느냐에 모든 미래가 걸려있다. 시기를 놓치면 미래까지도 망칠지 모른다. 지금 그 전기가 온 듯하다. 내 인생에도 학회에도. 도다주세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땀을 닦고 보리차를 계속 마셨다. 그리고 탁자 위에 펼쳐놓은 전국지도에 시선을 보냈다. 지도에 각 현별로 써있는 숫자는 8월 말의 회원세대였다. 이걸 보게. 광선유포의 발전도 어느새 지방마다 상당한 차이가 생기고 말았다. 이대로 개의치 않고 전진한다면 지금 세대수가 많은 지방은 더욱 팽창하게 되겠지. 하지만 세대수가 적은 지방은 언제까지고 약체를 면하지 못하게 되네. 내버려두면 이 불균형은 점점 심해질 뿐이다. 아무래도 지금 서둘러 손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윽고 다가올 총진군의 시대를 대비해 지금 이 불균형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먼저 이것을 보게. 도다는 신이치와 의논하듯 말하고 여기저기 약체로 표시된 현을 가리켰다. 주고쿠나 규슈에는 약체로 나타난 현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도다의 손가락이 야마구치 현에서 멈추었다. 신이치는 숫자를 읽었다. 430세대. 이 정도입니까? 너무 심하군요. 야마구치 현의 인구를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신이치는 회장실을 나섰다. 회원 세대는 도쿄도가 10만을 훨씬 넘고 간사이도 6만을 넘었다. 그리고 나가노현은 7,000세대에 육박했다. 야마구치현을 이 상태로 두면 주고쿠 지방의 광선유포는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선생님, 야마구치현의 인구는 약 160만 명입니다. 신이치는 방으로 돌아와 보고하면서 통감부에서 빌려온 서류를 펼쳤다. 야마구치현의 430세대 내역을 보면 대체로 28개 지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장 밀도가 높은 곳은 시모노세키이지만 이것도 각 지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아마도 지도에 손길이 닿지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에 야마모토 신이치는 재빨리 이만큼이나 조사했다. 요컨대 현 전체의 430세대가 흩어져 있는데 각 세대는 대부분 소속 지부에서 연락도 받지 못하고 각자 고립된 상태로 누가 회원인지조차 모르는 듯했다. 도다는 신이치에게 보고를 받으면서 바로 보관 하나를 말했다. 지금까지 지방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맡겨두면서 학예지도 등으로 자극을 주고 나중에 조직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학회도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미개척 약체 지방은 학회 조직을 동원해 육성하는 일도 생각해야 할 시대에 들어선 듯하다. 이것도 전기다. 신이치, 자네도 이 전기에 성구가 되어 야마구치현에서 지도와 절복의 선풍을 한번 일으키지 않겠는가? 네,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지부 가운데 야마구치현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응원을 부탁하겠습니다. 당장 기획하겠습니다. 도다와 신이치가 대화하면 순식간에
이처럼 무엇인가가 생겨났다. 이왕 하려면 과감히 해주게. 이 사실에는 내가 이야기하겠다. 어쨌든 야마구치현이라면 메이지 유신의 요람지이다. 틀림없이 광선유포의 인재도 지금은 아직 그림자를 감추고 있을 테지. 그럼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자. 기획은 차근차근 세우게. 이달 내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다음 달에 출진하면 되겠지. 도다는 벌렁 누웠다. 그리고 땀을 흘리는 신이치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나중에 야마구치 투쟁, 야마구치 개척 지도로서 전해지게 될 큰 투쟁도 이렇게 두 사람의 사이에서 순식간에 결정되었다. 9월에는 신설된 16개 지부의 결성대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도다는 20일 오미야 지부 등 가능한 한 결성식에 참석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26일, 27일에는 오사카 제4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분주한 흐름 속에서 23일에는 무사시노에 있는 도쿄 세타가야구 니온대학교 운동장에서 청년부가 총력을 기울여 준비한 제3회 체육대회 젊은이의 제전이 거행되었다. 가을 하늘 아래 오전 9시 입장 행진이 시작되었다. 경주는 100m부터 1만 m까지 각 종목으로 나누어졌다. 또 학회혼이라고 이름 붙인 장대 넘어뜨리기, 운동장 가득 꼽히는 여자부의 리듬 댄스, 빼어나게 뛰어난 가장 행렬부터 경주로의 장애물을 놓은 삼장사마 경주까지 머리를 짜내 다채로운 종목을 준비했다. 가벼운 셔츠 차림을 한 도다는 때로는 쌍안경으로 보기도 하고 매우 기분이 좋은 듯 미소를 띠면서 사랑스러운 남녀 청년부원의 생기발랄한 생명의 약동에 줄곧 눈이 빛났다. 우승한 남자 제10부대와 여자 제4부대에게 우승기와 우승컵을 각각 수여하고 개인 종목 우승자에게는 회장상, 이사장상, 청년부장상 등을 수여했다. 도다는 패회에 앞서 기쁜 듯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은 학회혼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 만족했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동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다음 시대를 짊어질 청년의 모습을 또렷이 볼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여러분 앞길의 성공을 축복하는 바입니다. 시간은 오후 4시 20분. 제전은 장장 7시간에 걸쳐 열렸다. 하루 만에 온통 그을린 얼굴로 웃음 지으며 청년들은 충실하고 상쾌한 피로감을 느끼면서 귀갓길에 올랐다. 1956년 9월 18일 초대 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의 부인 구마씨가 타계했다. 79살의 고령으로 9일쯤부터 몸에 이상이 생겨 도쿄 오타구 오모리에 있는 사위 집에서 누워 있었다. 그러다 18일 오후 1시 20분 잠자는 듯이 숨을 거두었다. 달려온 도다 조세이를 비롯해 많은 문화생은 19일 밤 친족이 모인 그 집에서 밤을 지샜다. 이튿날 20일 오전 9시부터는 고별식을 엄숙히 거행하고 11시에 출간했다. 또 29일에는 학회 장이 이케부쿠로의 조자이사에서 거행되었다. 마키구치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함께 걸으며 절대적인 내조를 다한 부인을 추도하는 사은의 고별식이었다. 장례위원장은 도다 조세이가 지원해 맡았다. 구마 부인을 경모하는 도다의 마음은 한층 더했다. 구마 부인이 서거한 18일은 마키구치의 기일이었다. 18살의 마키구치에게 시집온 부인은 강직하고 외고집에다가 근엄하고 성실정직한 남편을 50년 가까이 내조해왔다. 1944년 11월 18일 마키구치는 법화경 때문에 옥중에서 장절하게 죽음을 맞았다. 그의 유체는 친척집에서 일하는 한 청년의 등에 업혀 옥문을 나왔다. 노년에 접어든 부인은 남편의 유체를 집에서 쓸쓸히 맞이해야만 했다. 당시는 전쟁 말기여서 차 한 대도 급히 구할 수 없었다. 제자들은 대부분 전선에 나가 있거나 지방으로 피난가 있었고 또 세상을 꺼리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례한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그로부터 12년, 연금 생활자인 부인은 5번 전의 가호를 받으면서 전쟁 뒤의 격동과 가난을 잘 견뎠다. 그리고 손자를 돌보는 일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전쟁 후의 창가학회 재건과 흥룡을 무엇보다도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해마다 열리는 본부총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반드시 참석하는 부인이었다. 부인은 무슨 일에나 검소했고 마키구치 뒤에서 젊은 제자들을 더없이 귀여워해 주었다. 전쟁 때 탄압으로 마키구치가 구치소에 수용되자 집안을 걱정하며 마키구치가 없는 집을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다정하게 타일렀다. 당신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니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고마우신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다고는 해도 감시하는 특고 경찰에 눈이 있어 방문자가 의심받을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29일 학회장에 따른 사안의 고별식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은 특히 마키구치와 연이 깊은 총본산 제35대 니치준이 다이세키사에 참석해 근행에 도사를 했다. 회원 3천여 명이 일찍부터 밀려 들어온 가운데 때마침 내리는 가랑비 속에서 고별식이 시작되었다. 독경 창제하는 동안 분향이 계속되고 조사를 발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고인과 친분 있는 사람들이 유덕을 기리고 각자 진심으로 보은 감사를 담은 추도사를 발표했다. 마지막에 도다 주세이가 일어섰다. 도다는 두 주먹을 굳게 쥐었다. 도다 조세이, 삼가 아래입니다.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나 뵌 때는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입니다. 그 이후 마키구치 선생님을 부모님처럼 스승처럼 의지하면서 당신과는 누이처럼 친구처럼 지내기를 37년. 돌이켜보면 감옥에서 나온 저는 1944년에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의 상황을 듣고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컨대 제 힘이 닿는 한 당신의 생전에 선생님의 진심을, 인생에 대한 자애를 이 세상에 남기고 싶다고 염원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장례식에 겨우 67명만 참석했다고 들었지만 오늘 당신을 보내는 장가학회는 적어도 제 인생을 건 하나의 기록입니다. 원컨대 당신이 선생님을 만나실지 어떨지 사후의 생명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만나시게 된다면 조세이는 지금 선생님 뒤를 이어 투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다는 구마 부인에게 이별을 고하면서 자신과 은사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석별의 정에 도다의 두 눈이 눈물로 가득했다. 도다는 문득 세월은 이렇게 흘러 은사가 살아있는 동안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해마다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창가학회가 존재하는 한 인류는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라는 인물을 잊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미래에는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라는 위대한 인물의 실상이 틀림없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이윽고 영광에 감싸여 빛나는 시대가 오리라고 도다는 믿었다. 시간은 흘러 시대는 다음 시대로 옮겨진다. 그립고 친근한 마키구치 부인의 죽음도 자신에게는 하나의 전기일지도 모른다고 도다는 생각했다. 고별식은 다시 독경과 창제로 이어지고 유족 대표의 인사가 있었다. 그리고 장례위원장인 도다 조세이가 인사한 뒤 오후 4시에 모든 행사는 순조롭게 끝났다. 이날 9월 29일에는 9월 본부간부회가 조자이사 부근에 있는 도시마 공회당에서 저녁 무렵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래서 지방에서 상경한 간부는 장례식에 참석한 뒤 3355 공회당으로 향하는 사람이 많았다. 오후 6시 무렵이 되자 공회당은 전국에서 모인 지구간사 이상의 간부로 가득했다. 먼저
간부 대표가 대강당 건립을 위한 모금을 앞으로 1년 동안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공양하는 마음가짐을 말했다. 그리고 재무부장이 머지않아 본부 재무부원을 뽑는다고 발표했다. 9월 본전 유포의 성과는 11,489세대로 매우 저조했다. 이 숫자가 조 좌담회를 시작하고 한 달 동안의 성과였기에 약간은 문제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도다의 재창에 간부들이 당혹한 탓일까? 모든 조직의 구석구석까지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일으키며 혼란한 상태였다. 조 좌담회를 실시하면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음이 명백했다. 이에 기요하라 지도부장이 연단에 서서 당면한 조 좌담회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다. 일제히 손을 든 많은 사람 가운데 어느 지구부장이 지명을 받고 말했다. 조 좌담회에 참석하니 절복하겠다는 의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좌담회에는 딱 한 사람만 와서 그 사람과 잘 이야기하고 왔습니다만 역시 반좌담회나 지구좌담회라면 아직도 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조 좌담회를 계속한다면 절복 성과가 언제 나올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내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기요하라가스가 대답했다. 참석한 좌담회가 기대에 어긋난다고 해서 당신의 기대가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슬퍼할 정도의 좌담회라고 느낀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좌담회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당신을 맞이한 동지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뻐해야 하고 열심히 격려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좌담회로 한 단계 한 단계 향상시키면 됩니다.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광선유포의 건정열은 머지않아 틀림없이 조 좌담회에서 꼽히게 될 것입니다. 그 밖의 질문도 크게 기세가 좋았던 이전의 회합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에서 나왔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방법이 좋은가 하고 이리저리 궁리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조 좌담회에서 얻은 좋은 결과도 있었다. 지금까지는 좌담회 장소가 집에서 멀어 가족이 모두 함께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참석하기가 쉬워졌다는 점이다. 또 인원이 적어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대화가 가능해져 가족 중에 반대하던 사람도 자연스레 입회하는 경향이 이곳저곳에서 보고되었다. 요컨대 조 좌담회의 문제는 아직 암중모색이라고 해도 좋았다. 도다 주세인은 이런 질의응답을 듣고 문제는 간부들의 근본 자세에 있다고 생각했다. 1947년과 48년 무렵 도다가 소규모 좌담회에서 어떻게 신심에 흔들림 없는 확신과 지용의 사명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인해왔는지 지금의 간부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방법론에만 치우쳐 있었다. 또 대강당 건설만 해도 공약에 대한 근본 정신이 결여되어 모금에만 혈안이 된다면 무엇을 위한 공약인지도 모르게 된다. 이 또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다. 어느 시대가 되더라도 기본 정신만큼은 잊으면 안 된다. 마지막에 도다는 결의를 굳힌 듯 엄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지금 재무부장이 재무에 관해 부탁했지만 받는 데만 열심이고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한다면 곤란하므로 지출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1018만 5천엔을 사용하게 되는 총본산의 혁한보와 렌토보의 대개축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건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사히카와의 사찰 한 군데, 오사카의 사찰 한 군데, 합해서 합이 1600만엔이 드는 일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재무 쪽에서 돈이 없어도 돈이 없다는 불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양복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해낼 작정입니다. 후원해 주신 돈은 이런 일에 쓰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다는 여기서 크게 숨을 내쉬고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아직 조 좌담의 이야기가 남아있다. 도다는
바지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힐끔 보았다. 예정된 시간이 조금 지났다. 어쩔 수 없다. 오늘 저녁에는 이야기가 길어지겠지만 이번 기회에 조자담의 문제를 철저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시 생각하자 긴박한 표정으로 변했다. 지금 질문회를 들었는데 아직 방법론에 얽매여 있는 듯합니다. 나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지구장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회에서 자리한 위치는 내가 임명하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반장 임명권은 지부장에게 있습니다. 조장 임명권은 지구부장에게 있다는 점은 물론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단위 좌담회를 하고 있는데 조단위이므로 반장은 거기 들어가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반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나는 지부장이 어떻게 그런 한심스러운 반장을 임명했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내가 임명한 지구부장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터입니다. 나는 조단위 좌담회라고 했지 조장단위 좌담회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지구부장이 가든 지부장이 가든 좌담회에 간 사람이 바로 중심이 되어 차근차근 진리를 가르치고 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조장 임명은 지구부장에게 맡겼습니다. 그 조장이 만족스럽게 좌담회를 운영할 수 없다면 임명한 지구부장의 책임이 큽니다. 방금 한 질의응답에서 내가 임명한 조장, 조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니 지구부장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잘도 말한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임명한 조장입니다. 왜 거기서 자기 신심을 돌이켜볼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본전은 고맙다. 어본전만이 인생을 구제할 수 있다. 나도 이로써 구제되었으니 다른 사람도 구제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기침 한번 하는 사람도 없었다. 지구부장들은 각자 자신의 신심을 반성하면서 도다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자기 신심, 참된 신심을 조장에게 호소하고 조장에게 가르치는 일 이외에 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조장이 움직이겠지, 이렇게 하면 조원이 움직이겠지 하는 따위의 술책은 필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신심이 근본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심해서 이렇게 행복해졌으니 그 신심을 가르치자. 듣지 않아도 할 수 없다.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원망해도 신심을 가르치자. 이것이 창가학회의 혼이고 정신입니다. 방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참된 신심, 진정으로 자기가 수지한 어본조님에게 감사하고 그 점을 호소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임명한 조장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조장을 지도해 주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육성된 대부분의 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1943년과 1948년경의 도다 주세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좌담회 하나하나를 광선유포의 싸움터라고 깊이 생각하여 초창기에 보여준 개척 정신으로 불타면 된다. 모든 것은 책임감과 자각의 문제이기도 했다. 드디어 시올로 들어섰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야마구치현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 절복의 계획을 야마구치현의 연고가 있는 각 지부의 회원 명단을 만들면서 면밀하게 다듬었다. 신이치는 이 파견 투쟁의 일정을 10월에는 2주일 동안으로 잡았다. 야마구치현에 있는 회원의 소속 지부를 통감부 서류를 통해 도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쿠니시, 센다이, 스루미, 스키지, 무코지마, 분쿄, 오사카, 야메 7개 지부. 야나이시, 스키지, 오사카 2개 지부. 히카리시, 나카노, 스기나미, 스키지, 우메다 4개 지부.
구다마스시, 우메다 스키지 2개 지부, 도쿠야마시, 스루미, 우메다, 센바, 오카야마 4개 지부, 호후시, 후쿠오카, 아다치, 분쿄, 마쓰시마, 센다이 5개 지부, 야마구치시, 분쿄, 아다치, 가마타, 무코지마, 오미야, 우메다, 하마마스 7개 지부, 우베시, 가마타, 스루미, 분쿄, 시키, 마쓰시마, 후쿠오카, 고치, 센다이, 오카야마, 센바 10개 지부, 오노다시, 오카야마 1개 지부, 미네시, 오카야마 1개 지부, 하기시, 가마타, 사카이, 아다치, 혼고 4개 지부, 시모노세키시, 호이와 분쿄, 교토, 나고야, 센바, 오카야마, 야메, 후쿠오카 8개 지부. 각 지부의 절복으로 각 지역에 생겨난 학회원들이다. 여러 도시 중에서 시모노세키시의 회원 세대 수가 가장 많은 약 100세대였는데 이것이 8개 지부로 흩어져 있었다. 지역에서 횡적으로는 거의 연락이 없었다. 각 지부에서는 야마모토 신이치가 지휘하는 야마구치 투쟁이라고 듣자 야마구치현에 연고자가 있는 사람 중에서 1급의 투사를 선발했다. 그리고 10월 초순 그들을 야마구치현 각 지역에 파견했다. 약 2주일 동안이라는 꽤 장기간의 파견이었다. 가정을 비우고 나온 주부, 가업을 종업원에게 맡긴 자영업자, 휴가를 받은 회사원 등 파견에 참여하기까지는 각자의 투쟁이 있었다. 당시 학회원 대부분은 아직 가난했고 여비나 체재비를 마련하는 일도 무척 어려웠으리라. 하지만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 참석자의 가슴에는 지난 간사이의 대투쟁에 이어 이번에는 야마구치현에서 야마모토 실장의 지휘 아래 투쟁할 수 있다는 환희가 맥동했다. 그 환희가 여러 어려움을 날려버리고 동지는 각 지역에서 투지만만하게 참석했다. 그리고 목표로 하는 야마구치현의 각 도시로 일제히 향했다. 그런데 용약하며 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금방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원 카드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면 이미 이사하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적지 않았다. 또 집에 찾아가서 보면 어본존이 보이지 않았다. 말아서 장롱 속에 넣어둔 것이다. 타종의 본존이나 신찰 등과 함께 어본존을 안치한 집도 있었다. 어본존을 불단에 착실히 안치한 집이 있어 안심하고 들어가 보면 근행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근행부터 가르치면 독경하는 시간이 길다며 진절머리를 내고 금방 투덜거리기 일쑤였다. 파견원은 초신자에 대한 지도가 전혀 없었음을 깨달았다. 절복을 운운할 때가 아니었다. 수시로 작전을 바꾸었다. 그 중에서도 신심 상태가 걱정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세대는 전체의 10%나 20% 정도일까. 일부 파견원은 드물게 보이는 이런 세대로부터 지인을 소개받아 홍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파견원 대부분은 신심 지도에 쫓기는 사이 파견 기간이 끝나고 말았다. 10월 9일은 야마모토 신이치가 야마구치 투쟁의 첫걸음을 시모노세키시에 내디딘 날이다. 그는 거점으로 잡은 여관에 도착해 마중 나온 파견원과 현지 멤버들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함께 근행합시다. 신이치는 객실벽에 안치한 어본존을 향해 낭낭하게 제목을 불렀다. 늠름한 자세와 힘있고 상쾌한 목소리에 현지 멤버들은 깜짝 놀라고는 엄숙해졌다. 근행은 이렇게 하는구나. 정확하게 합장하고 어본존을 주시하면서 경문을 분명하게 발음해야 하는구나. 그들은 근행하는 모범을 알고 긴장했다. 신이치는 근행을 마치고 나서 어서를 펼쳐 강의를 시작했다. 오사카 투쟁 때 한 조기 근행과 강의 방식이 여기 시모노세키에서도 시작되었다. 신이치는 사신 오품초 중 한 구절을 명쾌하게 읽어내려갔다. 묻건대
당신의 제자로서 1분의 해득도 없이 다만 한마디로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는 그 위는 어떠하오?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니치된 대성인께 질문한 구절입니다. 당신의 제자가 조금도 법화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남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하는 경우 그 제자들은 어떠한 위에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제자는 우리를 말합니다. 범부는 심원한 불법을 좀처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부르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시모노세키에 사는 여러분도 대성인의 불법을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남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한 당신들은 어떠한 위에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국중의 죄인들이여 나의 말죄들을 경시하지 말지어다. 나아가서 과거를 살피건대 80만 억겁에 공양한 대보살이니 천자가 강보에 쌓여 있고 대룡이 처음 출생한 것과 같으니 멸려하지 말지어다. 멸려하지 말지어다. 신이치는 어서강의를 처음 듣는 시모노세키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견원들 앞에서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하고 이 어본존을 수지한 사람이 얼마나 높은 위에 있는지를 가르쳤다. 결국 우리는 과거세의 80만 억겁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부처를 공양한 대보살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이치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어느 얼굴이나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힘차게 호소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니치렌 대성인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은 좀처럼 믿을 수가 없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심한 지 얼마 안 된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기입니다. 엉덩이에 기저귀가 채워져 있습니다. 장래 천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갓난아기를 울고 있을 때 어떻게 앞으로 천자가 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커다란 용도 막 태어났을 때는 작은 벌레와 같습니다. 그 벌레를 아무리 보아도 커다란 용이 되리라고는 좀처럼 믿기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은 가난하거나 병을 앓기도 하며 살고 있으니 가슴에 와닿지 않겠지만 조금만 두고 보십시오. 잊고 틀림없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훌륭한 경애가 된다고 대성인이 보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갑자기 붉게 상기되었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보았다. 지금 세간 사람들은 우리를 얕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성인은 나의 말죄를 경시하지 마라. 경멸하면 안 된다. 라고 훈계하셨습니다. 요컨대 아직 우리는 신심에서는 갓난아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를지 모르지만 신심 관철을 하면 반드시 소원 만족의 경애가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신심해서 우선 기저귀부터 뗍시다. 시모노세키 여관의 한 객실은 순식간에 환희와 정열이 감싸였다. 우리는 아직 이 신심의 세계에서 기저귀를 찬 갓난아기이다. 하지만 천자가 될 운명의 갓난아기와 마찬가지로 대단한 위에 있다는 자각만큼 시모노세키의 초신자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의 긍지를 심어준 것은 없었다. 처음으로 어본존의 위대함과 자신의 깊은 사명을 배운 그들은 지금까지의 비굴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슴을 펴고 파견원을 안내하고 열정을 기울여 절복을 도왔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시모노세키에서 며칠 머무르며 개인 지도에 온 힘을 다하고 그 속에서 인재를 발견하고자 고심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반장과 반담 당원을 임명하고 먼저 반조직 확립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머무는 동안 신이치는 시모노세키에 있다고 들은 1년 정종의 사찰, 묘호사를 방문했다. 놀랍게도 사찰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었다. 본당의 다다미는 비가 새서 곰팡이 투성이었다. 그리고 사람의 인기척조차 없는 데다가 어본존만 덩그러니 안치되어 있었다. 신이치는 가슴이 메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건 너무 심하구나. 당장 도다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복구하지 않으면. 신이치는 어본존 앞에 단주하고 잠시 창재하면서 마음속으로 서원했다. 신이치가 서원한 대로 이듬해 1957년 4월 20일 묘호사는 복구되었다. 신이치는 다시 호후시에 갔다. 호후는 야마구치현의 거의 한가운데에 있는 지역으로 세토네에를 끼고 있는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이다. 구습이 강해서 나흘이 지나도록 홍교 성과가 단 한 세대도 나오지 못했다. 그곳에 야마모토 신이치가 나타났다. 신이치는 파견원들의 한탄을 듣고 의연하게 말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와 함께 어본존께 기원합시다. 모든 멤버의 깊은 기원에서 행동을 시작했다. 이튿날부터 홍교는 진전되고 10월에는 이곳에서 20세대의 성과를 올렸다. 파견원들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깊고 진지하게 기원 올리는 일이야말로 일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신이치의 투쟁은 야마구치 시에까지 전개되었다. 도쿄에서 온 파견원 한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양복점을 하는 마스다 이치조 부부를 찾아가 절복했다. 마스다는 격심한 류머티즘 통증으로 오른팔에 석고붕대를 했다. 그때 일단 입회했지만 아무리 지도를 해도 더 높은 간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며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야마모토 실장이 왔음을 알게 된 파견원은 마스다 부부를 여관에서 실시하는 지도회에 안내했다. 마스다는 이 신심으로 정말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지 확답을 달라고 했다. 신이치가 단호히 말했다. 병은 반드시 낫습니다. 만약 신심해서 낫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확신이 넘치는 격려를 받자 그렇게 의심이 많은 마스다 부부도 신심에 힘쓰겠다고 다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 한 달 뒤인 11월에 야마구치 투쟁이 시작될 때 마스다는 호후시 여관에 묵고 있는 야마모토 신이치를 찾아갔다. 마스다를 본 신이치가 위로하듯 물었다. 야마구치의 마스다 씨, 그 뒤에 병은 어떻습니까? 마스다는 기분이 언짢은 듯이 말했다.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색은 상당히 좋아졌군요. 심술꾸러기인 마스다는 트집을 잡듯 신이치에게 말했다. 신심과 인상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지만 신이치는 의심 많은 마스다를 위해 거듭 격려했다. 나중에 류머티즘은 조금씩 나았지만 어느 날 값비싼 양복감을 도둑 맞았다. 마스다는 신앙을 하는데도 좋은 일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하고 도쿄에 올라와 학회 본부로 야마모토 신이치를 찾아갔다. 지금까지 신심했지만 변변한 일은 없고 산뜻하게 기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신이치는 멀리 야마구치에서 불평을 하러 온 마스다의 말을 묵묵히 듣고 감싸듯 말했다. 당신의 심중은 이해가 가지만 먼저 의심하지 않고 신심을 끝까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업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퇴전만큼은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든 또 언제라도 상담하러 오십시오. 마스다 이치조는 야마모토 신이치에게서 확신에 찬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변함없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얼마 뒤 또다시 도둑을 맞았다. 신심을 하면 할수록 참혹한 일을 당한다. 화가 난 마스다는 또 도쿄에 올라와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호소했다. 신이치는 이때만큼은 엄하게 꾸중했다. 당신처럼 의심이 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게 반항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오본조님에게는 좀 더 순수해지기 바랍니다. 평소와 다르게 엄한 질타를 받은 마스다는 그제서야 놀랐다. 온몸에서 힘이라는 힘이 모두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이었다. 얼굴도 창백해졌다. 하지만 신이치는 엄하면서도 따뜻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합시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시니치는 손을 내밀었고 마스다는 그 손을 굳게 잡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신심을 착실히 계속하겠다고 조용히 가슴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원기발랄하게 야마구치로 돌아왔다. 그의 신심이 비로소 궤도에 올랐다. 모든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얼음 녹듯이 풀렸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1961년 그 집요한 류머티즘이 재발했다. 마스다는 이번에는 불평이 아닌 보고와 아울러 편지로 시니치에게 지도를 청했다. 1961년은 야마모토 시니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하고 그 이듬해이다. 그는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야마구치의 옛 친구를 잊지 않았다. 곧바로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냈다. 오늘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만든 죄업은 당연히 금세 끝나는 것이 도리입니다. 지금의 병고도 사실은 호법의 공덕력으로 가볍게 끝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점 탁함도 없이 오로지 어본조님을 꼭 안고서 인간 혁명과 숙명 타개하기를 가슴속 깊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길고 깁니다. 드높은 소리로 제목을 불러 고는 고라고 깨닫고 낙은 낙이라고 열어서 반드시 찾아올 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공부라고 생각하고 차분히 투병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어서에 이르기를 법화경을 수지하여 받드는 것은 나의 몸이 불신이라고 수지하느니라. 그런데 불신을 수지함이란 나의 몸 이외에 부처가 없다라고 수지함을 말하느니라. 성불할 수 있는 대법을 수지한 사람이 어찌 병마에 질 수 있겠습니까? 대영의 건강한 모습과 얼굴을 뵐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3월 22일 밤 10시 30분 야마모토 시니치. 이 편지를 다 읽은 마스다는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었다. 얼마나 깊은 자애인가. 불평하며 괴롭히기만 한 내게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나는 잘못되어 있었다. 생애 선생님 슬하에서 광선유포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죽자. 마스다 이치조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했다. 야마구치 투쟁에서 야마모토 시니치를 알게 되고 그와 함께 투쟁한 야마구치의 회원이나 각 지부에서 파견된 사람 중에는 마스다 이치조 같은 사람이 몇 명이고 있었다. 시니치의 깊고 투철한 자애를 받으며 육성된 그들은 훗날 각자 광선유포를 이루는 훌륭한 인재로 크게 성장했다. 진심 어린 지도만큼 인재 육성의 힘이 되는 것은 없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이와쿠니시에도 발걸음을 옮겼다. 미군 기지가 있는 이와쿠니에는 7개 지부에 소속된 학회원이 시내와 교외에 흩어져 있었다. 시니치는 역앞의 여관에 진을 친 파견원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 가정이나 생활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없는 지까지 마음을 썼다. 그리고 어쨌든 야마구치현에 혼백을 남기겠다는 각오로 활동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파견원 가운데는 주부도 많았다. 아무리 남편이 이해해준다고는 해도 파견원 여성들이 일주일이나 열흘씩 집을 비우는 일은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었다. 시니치는 파견원 여성의 남편에게 곧바로 편지를 써서 부인들이 원기왕성하게 활동하는 취지를 알리면서 남편까지도 격려했다. 시니치는 파견원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누구보다도 세밀히 신경을 쓰는 통솔자였다. 시니치는 때로 야나이시에 나타나는가 싶다가도 도쿠야마시에도 모습을 나타냈다. 도쿠야마시는 예로부터 천연의 훌륭한 항구였는데 중화공업이 진출해 대규모 공업지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각 지부의 파견원은 도쿠야마시에서 예기치 못한 고전을 맛보아야만 했다. 어떤 여관은 학회원은 싫다며 파견원을 내쫓기까지 했다. 아무리 인내심을 갖고 활동해도 성과가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시니치가 오고 나서는 만사가 돌변해버렸다. 회합은 밝고 활력이 넘쳤다. 질의응답도 활기에 넘치고
무엇보다 미 입회자들이 신이치의 말을 깊이 이해했다. 너무나도 불가사의해서 파견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신이치에게 질문했다. 실장님, 우리가 여는 좌담회나 질문회에서는 아무리 온 힘을 다해 이야기해도 분위기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참석하시면 순식간에 싹 달라져서 모두 활기차고 밝아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이치가 웃으면서 부드럽게 답했다. 그것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회합에 참석할 때 제목을 얼마나 부르고 참석하는가 여부에 있습니다. 요컨대 지도자로서의 활력이 문제입니다. 그 활력이 모두에게 파동이 되어 전파됩니다. 야마구치에서 반드시 광포의 역사를 새기겠다. 생애 2번 다시 이 땅에 못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에 활력이 솟아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신이치는 우베시에도 발걸음을 옮겼다. 규모가 매우 큰 우베 탄전이 있는 곳으로 바다 밑까지 탄전이 퍼져 있었다. 석탄을 기반으로 광공업이 번성한 도시였다. 10개 지부에서 온 파견원은 생소한 이 땅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루 종일 발에 물집 나게 걸어도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그들은 동네 전망대에서 우베시를 내려다보면서 이 거리에 묘법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니 하고 길게 탄식했다. 신이치는 어서를 펼치고는 기세가 꺾인 듯한 파견원들을 자상하게 지도했다. 그리고 활력이 되살아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달을 기약했다. 이달은 이것으로 끝내고 나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베는 앞으로 훌륭한 거점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달은 고전으로 끝났지만 여러분은 열심히 투쟁했으니 다음 달에는 그 성과가 눈부시게 나타날 것입니다. 나도 이달에는 우베가 마지막이라 충분히 지휘하지 못했지만 다음 달에도 꼭 우베에 오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신이치는 18일에 우베에서 지도를 끝내고 그날 밤 야간 열차를 타고 오사카에 갔다. 20일에 와카야마에서 열리는 회합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와카야마현에는 사카이 지부에 소속된 2개 지구가 있고 3,000세대가 넘는 회원이 있었다. 현의 회원들은 와카야마에 하루라도 빨리 지부를 결성하고자 의기충전해 하며 홍교를 추진하고 있었다. 2개의 지구 합동 골기대에 모인 8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신이치가 말했다. 신심을 해서 행복을 구축하려면 생명력을 강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력이 약하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바로 물러나게 됩니다. 또 모처럼 공덕을 받아도 공덕을 공덕이라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창가학회의 약진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매스컴이 모리식적인 비판을 되풀이할 때였다. 신이치는 회원 모두가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용기를 내어 신념의 길을 관철하기를 바랬다. 그리고 모든 동지가 내 인생의 황금길을 구가하기를 강하게 바랬다. 아무쪼록 이체동심의 단결로 황선유포의 아성을 와카야마에 반드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을 다해 싸운 야마구치 투쟁으로 신이치의 육체는 매우 피로했다. 하지만 마지막 학회가 순서에서는 다시 일어나서 팔을 크게 휘두르며 온 힘을 다해 지휘했다. 800여 명의 동지에게 와카야마를 부탁합니다라고 외치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튿날 21일 신이치는 오사카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간사이 본부에서 남자부 대회가 실시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신이치가 개척하고 구축한 간사이였다. 장내는 신이치를 맞이하면서 커다란 환희의 도가니로 바뀌었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호소하듯이 말했다. 청년에게는 용기와 결단력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투쟁한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모두 도다 선생님의 제자임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 인생의 사명을 완수해주기 바랍니다. 야마구치 개척 지도의 제1탄 그리고 간사이에서 지도를 마친 신이치는 2주일 만에 도쿄에 돌아갔다. 11월 15일
야마구치 투쟁의 제2탄이 시작되었다. 이와쿠니, 야나이, 도쿠야마, 호후를 돌면서 투쟁한 시니치는 19일에 약속한 대로 우베를 방문했다. 시니치를 기다리던 파견원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투쟁하고 화려한 성과를 올렸다. 10월에 일궈놓은 전야는 잇따라 새롭게 움텄다. 파견원과 현지 회원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시니치는 10월에 비교적 오래 머문 시모노세키의 상황이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11월에는 서부 연안의 유일한 거점인 하기시에 가서 이틀 동안 머물렀다. 하기시도 10월부터 가마타, 아다치, 홍고, 사카이 등 각 지부의 파견원이 활동을 시작했으므로 11월에는 좌담회를 상당히 활발히 열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다. 하기시에 도착한 저녁, 시니치는 곧바로 좌담회에 갔다. 참석자는 약 60명쯤 되었는데 미입회한 사람도 많았다. 시니치는 자기가 겪은 체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어릴 때부터 원래 병약하던 나는 몸도 야위고 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몸으로 도쿄에서 큰 짐수레를 끌면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신하고 지도대로 실천해온 덕분에 지금은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숙명에 한탄하던 청년이 이렇게 남을 위해 땀을 흘리는 경애가 되었습니다. 진실한 종교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 확실한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을 뿐입니다. 시니치는 미입회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호소했다. 미입회자 10여 명 대부분이 입회를 희망했다. 하기시에서 전개하는 활동은 이날 저녁 좌담회를 계기로 불타오르며 확산되었다. 하기시는 본래 36만 석의 다이묘인 모리 가문의 성을 중심으로 발전한 곳이었다.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유신에 걸쳐 활약한 조슈번의 지사가 성장한 곳도 바로 이 땅이었다. 쇼카 촌숙을 비롯한 사적이 도시 곳곳에 있었다. 시니치는 틈나는 대로 하기 성터를 비롯해 사적지 여러 곳을 찾아다녔다. 시니치의 다감한 가슴에는 요시다 쇼인과 그 문화의 정치혁명과 지금 그가 실천하는 도다 조세이와 그 문화의 종교혁명이 오가며 대비되었다. 시니치는 여관에서 모두에게 말했다. 이 하기에서 요시다 쇼인과 그 문화생이 주축이 되어 유신 회천의 여명을 열었다. 이것은 요시다 쇼인 한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다. 제자들 또한 위대했기 때문에 요시다 쇼인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도다 선생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제자인 우리가 착실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하기에서 이번에는 묘법의 인재를 속속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니치는 그날 밤 야간 열차를 타고 하기를 떠났다. 시니치의 짐 속에는 하기의 도자기 굽는 곳에서 구입한 도자기 2개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도다 조세이에게, 또 하나는 아내에게 줄 선물이었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전개한 11월 야마구치 지도는 일주일 만에 끝났다. 하지만 10월에 이어 다시 실시한 지도로 각 지역이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다. 야마구치 현의 세대수도 9월 말 459세대에서 12월 말에는 3214세대로 비약했다. 단번에 7배나 증가한 셈이다. 연말인 12월에 중단된 야마구치 지도는 이듬해 1957년 1월에 재개되었다. 1월, 현지에 파견원이 가보니 10월과 11월에 입회한 사람들이 각각 여러 가지 초신의 공덕을 받아 환희 속에서 저마다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도는 급속히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홍교의 전선은 단번에 야마구치현 전체로 확대되고 절복 성과도 1월에는 1000세대에 다가서게 되었다. 시니치는 1월 21일 야마구치현 동쪽 끝에 있는 이와쿠니시에 갔다. 그리고 22일에는 도쿠야마, 23일에는 호후, 24일에는 우베, 25일에는 시모노세키로 이렇게 세토 내해 연안 지방을 서쪽으로부터 이동하면서 총 마무리의 지도를 하고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야마구치현은 이미 광선유포의 흐름 속에서 고립된 현이 아니었다. 묘법의 신천지로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시니치는 야마구치 투쟁의 막을 내렸다. 10월, 11월, 1월 이렇게 3개월에 걸친 주도 면밀한 투쟁은 날짜를 모두 합치면 불과 30일도 채 되지 않았다. 시니치가 투쟁한 날짜도 실제로는 22일이었다. 하지만 1월 말에는 4073세대로 성장해 도다와 시니치가 야마구치 지도를 결정한 시점에서 볼 때 무려 약 10배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광선유포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투쟁이 성공리에 끝난 직후인 2월에는 우베시의 센바이 지부의 우베 지구가 일찌감치 탄생하고 6월에는 시모노세키 지구가 결성되었다. 이처럼 야마구치현 각 도시에서 지구가 생기면서 1960년에는 야마구치 지부를 결성하게 되었는데 그때 현의 지구는 무려 15개 지구에 연간 약 7,000세대 절복을 감행하고 있었다. 이해 야마구치현 회원수는 26,072세대에 달했다. 야마구치 개척 지도를 통한 야마구치현의 커다란 비약이 전국의 회원에게 파급되지 않을 리 없었다. 광선유포에 뒤처진 지역도 진지하게 괭이로 땅을 깊이 일구면 비옥한 대지로 만들 수 있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스라에서 투쟁한 각 지부의 파견원들은 몸으로 이 사실을 배웠다. 전국의 각 지부의 일정에 지방에서 전개하는 지도, 절복의 기획이 포함되고 전국에 광선유포의 거점을 건설하고자 힘을 쏟기 시작했다. 도다주세이가 서거한 1958년 4월에 86만 세대였던 창가학회는 2년 뒤인 1960년에는 실로 170만 세대로 무난히 비약했다. 그 활력의 연원은 참으로 이 야마구치 개척 지도가 전개된 3개월이었고 그 3개월이 학회의 전기가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11년이 지난 1956년 세계의 정치 정세의 격진이라고 해야 할 사태가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동유럽과 중동에서 발발했다. 스탈린이 죽고 3년이 지난 이해 2월 소련에서는 생전에 그가 자행한 독재와 탄압이 문제가 되었다. 이른바 스탈린 비판이다. 그 파문이 동유럽 여러 나라에까지 확대되었다. 6월 28일 폴란드 서부의 공업도시 포즈난에서 소련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데모가 폭동으로 발전하고 폴란드 지도자에게 반성을 촉구했다. 8월 5일에는 일찍이 당 서기장을 지내다 투옥된 고무우카가 명예회복이 되고 당의 복귀의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10월 21일 당 제1서기에 취임한 고무우카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반성하면서 폴란드와 소련 간의 우호를 확인함으로써 두 나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0월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일어난 민중폭동이 내란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헝가리 지도자는 민중폭동을 진압하려고 소련군의 개입을 받아들였다. 탄압받던 민중은 더욱 격분하고 소련군의 개입 중지를 요구했다. 여기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되는 사건 하나가 발발했다. 수에즈 전쟁, 다시 말해 제2차 중동대전이었다. 10월 29일 갑자기 이집트를 침공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 수에즈 운하로 향했다. 30일,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양국은 전투를 중지하고 수에즈 운하에서 10마일 지점까지 군대를 철수하라. 운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파견을 인정하라 라고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통고하고 12시간 이내에 회답하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수락하고 이집트는 거부했다.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이집트 각지를 폭격하고 수에즈 지대에 상륙했다. 11월 2일 유엔 긴급총회에 미국이 제출한 이집트에서의 정전 결의안이 압도적인 다수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이를 무시하고 군사행동을 계속했다.
한편 헝가리에서 군사행동을 일으킨 소련은 11월 4일에 반란군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소련군의 즉시 철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산시켰다. 이튿날 5일이 되자 소련은 영국과 프랑스에 수에즈 침략을 중지하지 않으면 로켓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적인 선언을 했다. 그러자 그 이튿날에 재빨리 정전 동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립국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이 수에즈 점령지대에 주둔했다. 이처럼 국제적 이해가 얽힌 분쟁이 잇따라 일어나고 동서 양진영 간의 긴박한 분위기가 감도는 속에서도 일촉즉발의 위기는 일단 모면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하토야마 내각이 파벌 항쟁으로 후계 내각을 생각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현안인 소련과 일본의 교섭이 벽에 부딪히자 영예로운 은퇴를 결의한 하토야마 총리는 10월 7일 모스크바로 향했다. 그리고 15일부터 정식 회담이 시작되고 19일에 국교 회복에 관한 공동선언에 조인했다. 영토 문제는 보류되었지만 어쨌든 소련과 일본의 국교는 회복되었다. 이렇게 국내외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12월 18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일본이 유엔에 가맹하는 안건이 51개국 공동결의안으로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11년 만에 패전국 일본은 이윽고 고립에서 벗어나 유엔 가맹국의 반열에 올랐다. 12월 14일 자민당은 당 대회에서 차기 총재를 선출했다. 제1회 투표에서 1위는 기시 노부스케였는데 과반수를 얻지 못해 결선 투표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7표 차이로 역전승한 이시바시 단잔이 새로운 총재가 되었다. 하토야마 내각은 총사직하고 12월 23일에 이시바시 내각이 발족했다. 도다 조세이는 격동하는 국내외 정치 정세를 눈앞에 두고 깊은 사색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도다는 헝가리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민중의 비통한 처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그 비참한 민중에게 직접 구제의 손길을 내밀 수단도 방법도 자기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도다는 지구상에서 모든 비참한 일이 소멸되길 바라며 싸우고 있었지만 아직 머나먼 갈 길에 초조함을 느끼면서 역사를 생각했다. 그리고 인류가 비참해지기를 바라는 선철이나 민중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참으로 이상하다. 자유주의든 공산주의든 서로 다투려고 고안한 사상은 아닐 터이다. 하지만 이 두 사상이 지구상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다투어야 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현실은 슬퍼해야 할 사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석존의 존재와 예수의 존재, 마호메트의 존재를 생각해보면 이 또한 서로 싸우기 위한 것은 아닐 터이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성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들 성자와 함께 칸트와 마르크스, 리카도와 천태 대사도 함께 모여 크게 회의를 열어도 상관없다. 회의에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자는 협의는 결코 하지 않으리라. 그들은 인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냐는 논점에서는 의견이 달라 다툴지는 모르겠지만 인류에게서 비참을 절멸시키자는 소망은 일치할 것이다. 현대의 우리는 위대한 선배들의 소망을 이기심과 질투, 분노 때문에 솔직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중을 비참에 빠지게 하고 미혹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도다는 아직도 깊이 사색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리고 광선유포라는 민중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제하는 활동을 만대에 이어지게 하는 일이 아무리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평화를 희구하는 선철의 정신을 실현하는 오직 하나뿐인 길이라는 확신을 새로이 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를 총책임자로 한 야마구치 투쟁이 10월 11월로 이어지던 시기, 도다 주세이에게도 더욱더 바쁘기 그지없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창가학회 전반에 걸친 행사도 해마다 확대되면서 이해 가을에도 열렸다. 11월 1일
제15회 창가학회 추계총회가 도쿄 고이시카와에 있는 고라쿠엔 구장에서 약 6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오부터 열렸다. 많은 지도와 방침이 발표되고 마지막에 도다조세이가 강연할 때 민중에게 올바르고 유일한 종교를 어떻게 깊이 이해시킬 수 있느냐가 이야기의 논점이 되었다. 도다는 여기서 하나의 제안으로서 가칭 종교심의회를 제창했다. 지금 종교의 선악과 정사를 명백히 하려고 아무리 철학적으로 설명해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오늘날의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철학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민중에게 종교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회적으로 훌륭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종교에 관해서는 유치원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치원생의 머리로 최고의 불교 철학을 지닌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비판하려고 해도 그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알 때까지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만약 여기서 임시 명칭으로 종교심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 일본의 민중이 종교의 선악과 정사를 조사해보자는 기운이 일어나는 날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이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과학적으로 하면 됩니다. 마치 농업학교에서 쌀의 품질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처럼 어떤 100세대의 사람에게 창가학회에 신심을 시키고 다른 100세대의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신앙하게 한다. 그리고 또 100세대에게 다른 신심을 하게 한다. 이미 신앙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100세대씩 골라서 1년 동안 믿게 한 다음 각자 믿은 종교로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록하면 됩니다. 이것을 올해의 100세대, 내년에 100세대, 내후년에 100세대씩 20년간 연구하면 기록상으로 증거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 창가학회 회원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타 종교와 비교 상대하는 동안에 통계적으로 확실히 나타날 것입니다. 도다의 이 제안은 현존하는 모든 종교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그러한 시대의 추세가 곧바로 도래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하지만 창가학회 회장 도다 조세이의 확신이 장내를 가득 메운 청중을 한없이 고무시켰다. 11월 11일에는 교학부 임용 필기시험을 전국 31개 도시에서 일제히 실시하여 응시자 3,629명 가운데 1,629명이 제1차로 합격했다. 약 45%라는 높은 비율이었다. 그 중에는 50%를 돌파한 우수지부도 한두 곳이 아니었다. 교학력 향상은 전국적인 조류가 되었다. 이어서 11월 25일에 실시한 구두시험에서는 1,447명이 합격했다. 그중 강사 합격 129명, 조사 합격 1,318명이라는 대량 합격을 거둠으로써 교학부는 일약 3,000명의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도다조세이가 초토화된 도쿄의 불탄 들판에 홀로 섰던 11년 전의 그때, 그리고 은사 마키구치의 옥사에 통곡하고 광선유포의 사명에 자신의 정열을 남몰래 불태웠던 그때, 도대체 누가 오늘날과 같은 창가학회를 상상할 수나 있었겠는가? 불과 회원 3,000여 명이 추천한 서명으로 회장에 취임하고 아직 5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 만약 스승 마키구치 선생님께서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하자 도다는 마키구치의 죽음에 새삼 가슴이 아팠다. 마키구치의 죽음도 올해로 13회기를 맞이해 11월 18일에 총본산 다이세키사에서 법요를 성대하게 거행했다. 또 이날 2달 전에 서거한 구마 부인의 납골도 실시했다. 도다주세이를 비롯해 제자 대표 600명이 참석해 수많은 유덕을 그리면서 추억담으로 꽃을 피웠다. 도다주세이는 변함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11월 21일에는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의 새로운 사찰인 다이호사의 낙성 입불식에 참석하고 25일에는 임용시험 구두 면접을 했다.
28일에는 도쿄의 묘엔사 증축 낙성식에 참석한 뒤 30일에는 11월 본부간부회에 참석했다. 조 자담회는 겨우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는지 절복은 22,002세대로 오랜만에 2만 세대의 선을 넘었다. 이해 3대 목표는 첫 번째, 참여원 선거에 유능하고 고결한 인재를 추천. 두 번째, 대강당 건립에 착수. 세 번째, 50만 세대의 강신자 달성이었는데 첫 번째는 끝났고 두 번째도 11월부터 제1회 공양을 시작했다. 하지만 세 번째는 11월이 되었을 때 50만에서 아직 5만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창가학회가 세운 절복 목표는 반드시 달성되었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다. 그 점을 생각할 때 모든 간부는 12월을 향해 있는 힘껏 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필사적으로 호소하는 순회 간부의 이야기가 끝나자 도다는 매우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간부들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주문을 해서 귀가 아프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단지 오늘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다는 대강당 건축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달에 당장 건설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보고하고 간부 일동의 노고를 위로했다. 또 절복 성과에 대해 이사장이 말했지만 조단위 좌담회, 조장들의 협력, 조 좌담회의 활용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심해 준 결과 이번에 22,002세대로 되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50만 세대를 달성하겠다고 서로 생각하면서도 지금은 아직 45만 세대입니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원컨대 여러분은 조장들과 무릎을 맞대고 대화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세대 달성을 향해 아무쪼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말은 어디까지나 부드럽고 편안했다. 하지만 도다의 아무쪼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50만 세대를 달성하는 서원을 어겨서는 안 된다며 주먹을 불끈 쥐고 전국으로 흩어졌다. 7월 선거 때 전국에서 호별 방문 혐의로 소송 중이던 회원의 재판은 300건에 가까웠다. 도다 주세인은 여름 이후로 그 재판이 어떻게 판결날지를 줄곧 걱정하면서 주목했다. 이 무렵 검찰 당국은 창가학회에 대해 매우 가혹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행위가 이례적인 처사로서 문제시되고 있었다. 위반자 대부분은 약식 명령을 통해 공민권 정지는 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 측은 이 판결에 거의 불복해 항소하고 공민권 정지를 주장했다. 도다는 혐의자가 학회원이라는 점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검찰 측의 악의를 감지했다. 그들의 조사 방침은 개인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창가학회를 의식한 압박임이 거의 명백했다. 설령 창가학회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본질적인 악의가 국가 권력 가운데 어느 일부에 있음을 도다는 느꼈다. 그리고 장래를 향해 새로운 전개를 정비하고 투쟁해야 할 전기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2월 19일이 되자 일본의 유엔 감행을 기념해 당국은 선거 위반 등에 관해서는 대사를 하고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 은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사면으로 1952년 10월의 총선거부터 1956년 7월의 참의원 선거까지 선거 위반으로 문책당한 피고나 피의자는 면소되거나 불기소되고 공민권 정지도 모두 소멸되었다. 이로써 일단 학회원의 선거법 위반 문제도 모두 소멸되었지만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움직인 검찰 당국은 맥이 빠졌다기보다는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되었다고 보는 편이 정확했다. 혐의자가 되어버린 많은 회원의 신상 문제를 생각하던 도다는 안심했지만 한번 준동하기 시작한 검찰 당국의 악의를 잊을 수는 없었다. 섣달인 이달은 전국에서 갑작스레 넘쳐흐르기 시작한 절복 활동 속에서 남녀 청년부가 각각 대총회를 열었다.
여자부는 태평양 전쟁 발발 16년째가 되는 12월 8일 가와사키 시민회관에서 1만 2천 명이 모인 가운데 도다주세이 앞에서 생애에 걸친 신심을 서원했다. 도다는 여자 부원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시종일관 회합 장소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나도 아내가 있지만 아내의 동기생 중에는 지금 불행한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1만 2천 명과 만난 이상 난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5년, 10년이 지난 뒤에 선생님, 저는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라며 내 곁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오로지 제목을 부르고 어본조님을 믿으면서 행복하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선배가 그 본보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본조님을 믿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연말 저녁, 도다가 보내는 뜨거운 기원을 받은 여자 부원들은 소생하는 듯한 심정으로 청춘의 길을 망설임 없이 나아가자고 결심했다. 조자담회로 시작해 절복으로 끝난 12월도 21일에 본부간부회를 맞이했다. 과연 절복 성과가 발표되자 58,694세대라는 숫자가 낭독되고 이의 목표인 50만 세대를 여유 있게 달성했다. 전국 32개 지부의 간부들은 섣달의 하늘로 일제히 환성을 올리면서 박수로써 서로 축복했다. 도다주세이는 이해 마지막 본부간부회에서 책임을 완수한 사람들을 치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학회의 저력, 또 여러분이 진지하게 조자담회를 수행한 효과가 나타나 5만 8천여 세대라는 대단한 절복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모습에 니치렌 대성이님도 틀림없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올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 50만 세대 완수, 또 본산의 방은 4곳, 새로운 사찰의 건립은 3곳, 낡은 사찰의 재건이 2곳, 그 밖에 수리한 사찰이 몇 곳 있습니다. 또 입정 안국의 정신으로 참의원 선거도 마음껏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유감없이 마음껏 투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위에 서서 내년 목표를 완수하고 본부에게 칭찬받기보다는 부처님에게 칭찬받는 경애를 만듭시다. 도다는 이어서 어느 지방의 평범한 지구부장이 근행과 절복으로 착실히 신심의 기본을 관철해 엄청난 공덕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내년에는 우선 모든 간부가 공덕을 받고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행복한 인생을 빨리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간부의 신심에 대해 특히 주의를 촉구했다. 간부로서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심이라고 해도 근행과 절복행을 실천하지 않으면 신심이 아닙니다. 입으로 말하기는 쉽습니다. 아무리 교학에 정통하고 교의를 중요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도 자기가 수지한 어본조님조차 염두에 없고 행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모습은 이미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 간부는 회원을 미혹시킬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교만해지고 선배나 학회조차도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마치 광선유포를 위한 일인 양 말하면서 농락하다가 결국은 대성인님의 원적이 되곤 맙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신심의 기본을 망각한 간부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달았을 때는 자기가 어처구니 없는 곳에 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요. 나도 오랫동안 신심했습니다. 많은 동지 가운데 이런 간부도 몇 사람이고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유능한 듯해도 신심의 기본이 결여되면 신심은 그 자리에서 붕괴되고 맙니다. 깊이 마음에 새기고 새해에는 힘껏 활약해주기를 바랍니다. 본부 간부의 다음에는 아직 행사가 하나 남아 있었다. 바로 연말인 23일 남자 청년부 2만 명이 결집하는 대총회였다. 당시 동양 제1의 체육관이라고 일컫던 도쿄 센다가야의 도쿄체육관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상경한 청년부원으로
아침 일찍부터 혼잡했다. 오전 9시부터 입장하기 시작해 오후 1시 개회하기 전에는 남자 부원 2만여 명이 회합 장소 안팎에서 정연하게 도다주세일을 맞이했다. 총회는 열기에 쌓여 진행되었다. 일본 민족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연구 발표에서는 미국과 소련 양대 진영 사이에 낀 일본의 현실적인 인식에서 이론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세계의 제3세력인 동양의 12억 민족을 위해 불법의 법리를 깨달은 우리 창가학회 청년부야말로 세계 평화의 지도자로서 성장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인사에 나선 야마모토 신이치는 근대 일본의 사상적 흐름을 언급하고 니치렌 대성인 불법은 미래에 걸쳐 모든 사상을 지도하는 철학이라고 말했다. 불변의 진수인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으로 지금 50만 세대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모두 행복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이야말로 앞으로 일본을 비롯한 동양 세계 사상을 지도하는 것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가학회는 폭력 종교라는 오해에 빠진 세간의 비판은 삼류강적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의연히 맞서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다 선생님이 어디까지나 자비와 도리로서 일본의 민중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청년훈과 국사훈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남자 청년부입니다. 신이치의 가슴속에는 도다가 새로운 세기를 만드는 것은 청년의 열과 힘이다 라고 외친 청년훈, 청년이여 홀로 서라 라고 분기시킨 국사훈이 영원한 지침으로서 맥동하고 있었다. 끝으로 연단에 선 도다 주세이는 연구 발표에 관해 언급하고 힘주어 말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듯이 세계적인 제3세력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일어난 이번 문제는 참으로 가엾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중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가. 오늘날 평화로운 우리 생활에서 보면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나는 일본을 비롯해 양대 진영에 낀 나라들을 그런 고뇌에 떨어뜨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동양에서 제3세력으로 일어서야 할 민족이 일본입니다. 동양은 일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추진력이 되는 것은 청년의 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청년을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신심은 강성하게 교학을 몸에 익히고 몸을 단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도 진지하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며 나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연말의 마지막 행사인 23일 청년부 대총회를 끝으로 1956년이 막을 내렸다.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였다. 광선유포의 확대에 끝까지 철저했던 도다 주세이는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도 열에 시달렸다. 지금 스승도 병들고 제자 또한 병들었지만 유감없이 끝까지 투쟁한 두 사람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얼굴에 띠며 한 해를 넘겼다.